우리나라 인구 거주 한 65%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또 대부분 아파트에는 경비 근로자분들이 계시고요. 주민들의 안전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일들 많은데 정작 그분들의 근무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올리즘,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이번에는 경비 노동도 체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남영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경비원분들 대부분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일하는 노인 비중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노인 경비원도 늘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 시설 경비원이 약 19만 명이고 주로 이제 서울, 경기도 같은 주요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0, 70대가 주류이고요. 네. 도시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20%는 경비나 수의,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 성공예감 이데오미다도 경비실에서 듣고 있습니다라는 문자 많이 보내들 주시거든요. 남 기자도 경비원 체험을 했어요. 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경비원인 아버지가 폭언에 시달린다 이런 제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경비 노동자의 삶을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다. 이제 애를 썼었는데 섭외조차 너무 어려워서 1년이나 걸렸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전면에 나서서 말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경비원님이 용기를 내준 덕분에 하루 정도 삶을 체험해 봤는데요. 순찰을 하고 분리수거하는 특히 힘들다고 해서 시간도 되게 많이 소요되고 그 외에 누수나 배관을 고치는 기능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불법 주차, 청소, 택배 수령 같은 잡일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비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사실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갑질을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설경비 업무는 어디까지인지 이제 좀 시행령으로 구체화해서 규정을 했어요. 여기에 따르면 사실 경비원은 건물 내 청소, 도색 작업, 제초 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 이런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사실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청소, 제초, 개인 차량 주차, 폐기물 운반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법으로 못을 박은 거네요. 근데도 이제 고용 불안 같은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막상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야 참. 그 근로계약서는 그래도 쓰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쪼개기 계약인데요. 쪼개기 계약서. 네, 아파트 주민에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비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경비를 좀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서 경비원 고용이 이제 기존의 1년에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단위까지 계약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용 계약을 3개월 단위로요? 네, 아주 짧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경남의 한 경비원이 이 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면서 스스로 생을 등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서에는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최근에서야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존감과도 그렇죠.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박성춘님이 경비원 모집하면 경쟁률 70대 1이 나왔다고. 시니어 인구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또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데도 경비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좀 너무하다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게 그 계약 구조가 또 바뀌어서 처우가 더 나빠진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입주민이 직접 고용하는 것과 아파트에서 위탁 주택관리업체를 또 끼고 계약하는 걸로 좀 나뉘는데요. 최근 아파트들은 위탁 주택관리업체로 전환하는 추세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를 좀 절감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청이 되고 그 밑에 하청업체인 주택관리업체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경비원들의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 눈치도 봐야 되고 경비원 입장에서는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비업체 제도.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또 주택관리업체가 들어오면서 또 계약 기간도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용불안 같은 것들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도 운이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 사람이 줄을 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계약은 관리업체, 하청업체랑 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분들에 따르기도 하고 그 네.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 일도 많이도 겪으시는 거고요. 아 그러게요. 참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뵙는 경비원 분들인데 김미성님 경비원 분들이 발렛 주차도 하신다고. 홍명숙님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십니다. 저 존중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 경비원 같이 이제 체험을 하면서 체험 취재를 하면서 휴게 공간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면을 해야 되는데 밤에 경비 초소에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게실은 혹시 없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약간 후미진 지하 공간으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네네. 거기 마련된 화장실과 방을 봤는데 굉장히 좀 열악했고 곰팡이 내음이 상당히 진동을 했고 밤에는 또 쥐가 나와서 자고 있는데 배를 타고 다닌다. 이제 이런 말에 좀 경악해서 도망치듯이 저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좀 없었는데요. 경비실 안에 냉풍기나 선풍기만 있는 곳도 여전히 있었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 공간 이 설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폭염이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작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곳도 있는. 네, 그렇죠. 어휴. 그래서 이제 과로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장기간이고 또 24시간 격일 이 교대 근무도 문제지만 네. 업무 과다도 이제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수면 공간조차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하는 뭐 그런 감정 노동도 한몫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재조사서를 보면은 2024년 한 해 동안 경비를 하다가 뇌 심혈관계 질병, 네, 즉 과로로 사망하신 경비원이 31명이었고요. 이들 중에 6명은 사망 석 달 전부터 한 주당 이제 평균 70에서 80시간씩 과하게 일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비원 갑질이나 뭐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위해서 네. 여러 대안책이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 업무법인을 막는다든지 폭행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좀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지 이 고용 불안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7307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비직이신데 실제로 아파트에 어떤 외부 침입자가 나타나서 좀 부르면 그런 일은 오히려 못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오늘 저희랑 하는 마지막 시간이죠. 네. 육아휴직 들어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좀 많은 체험을 하시고 그걸 또 전달해 주시면서 좀 느낀 바도 많으시죠. 네, 좀 시선을 많이 좀 넓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전했는데, 네, 그 자세히 이제 관찰하면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또 육아 체험 마치고, 네, 다시 체열이 좀 계속하는 거죠? 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또 우리가 주변에 따뜻한 관심을 많이 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